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공지능 수학,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수학 1권 3장. 제가 지금, 볼까요, 다시? 네, 2장. 2장의 현재, 10번째 영상 지금 촬영 중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요. 저녁 8시 갓 넘은 시간이네요. 이 영상 촬영만 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충 요렇게 커버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세부 사항을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수함수가 어떤 게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초월함수,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수함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함수를 보면요. 네, 여기입니다. 한번 보죠. 대수함수, 그러니까 사칙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거듭제곱의 연산으로만 표현된 함수를 대수함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수함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용어를 한 번씩 리뷰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상수함수, 예를 들면 f of x가 5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가 되겠죠? 함수입니다. 그죠? 모든 정의역 값에 대해서 다 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이걸 상수함수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G라고 보이는 빨간색 수직선으로 보이는 이놈은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라는 정의역 값에 대해서 무한개의 값이 대응되고 있죠. 함수는 정의역 값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값으로만 매핑이 되어야 되는데, 수평선은 함수지만 수직선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상수함수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함수식이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처음에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때 다항식 이야기 나왔었죠. 그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그놈하고 함수하고 이런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항함수, polynomial funct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항식을 polynomial equation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항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웠던 거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 다항식의 차수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 다항함수는 차수가 증가할 때마다 함수가 조금 하나씩 더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운색이 1차 함수겠죠. 여기 요 빨간색으로 있는 건 상수함수고요. 여기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2차 함수죠. 많이 보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3차 함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구부러지기 하나씩 더 생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림 자세히 보기 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우리 지오지브라 사이트 접속하는 거, 이제는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클릭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본인이 함수를 적어서 그 결과 그림도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요. 일반적인 선형 함수입니다. 그죠? 오른쪽이 선형 방정식이니까 선형 함수, linear function. 우리 인공지능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가 선형 함수입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거고요. 그 선형 함수에서 기울기, 절편, y절편. y절편은 이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동일한 의미로 x절편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A는 기울기, B는 y절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선형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선형함수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 함수는 이제 변수가 두 개죠. x1과 x2, 이 변수 선형함수입니다. 요 선형함수는 3차원 공간상의 평면을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3차원, 4차원 이렇게 고차원으로 넘어가면 이 평면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해요. 인공지능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구분 짓는 걸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또는 하이퍼플레인 이런 말을 쓰는데, 그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예를 들면 y는 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빨간색 f 함수죠. 이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려고 해요. 이걸 x축으로 3만큼 여기 각주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단 말은 원래 함수의 f of x 값과 평행이동된 f-의 x-3의 값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말은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설명하면, 그러니까 원래 그 정의값이 x일 때의 함수 값이랑 f of x 3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x에서 거꾸로 3을 빼준 함수 값과 같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원래 함수에 x 대신 x-3라고 적어주면 그게 3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요 x 대신 x-3라고 표현하면 된다고요. 좀 이해되시나요? 오른쪽에 각주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 설명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지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 y축으로의 평행이동 또는 x축을 기준으로 대칭, y축으로의 기준으로 대칭 요 네 가지를 차례로 볼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 중에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지금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겠죠. 이 y축으로의 평행이동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x축으로의 평행이동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라 그러면 y 대신 y-3라고 적어주고 이 식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1, -1이 y 절편이니까 요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죠. 이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위로 3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y절편이 2가 되잖아요. 뭐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x축, y축 어떤 축을 기준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의 기본 원리가 뭐냐, 요 각주로 적어드린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평행이동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대칭이동을 한번 보죠. 대칭이동도 x축을 기준으로 대칭하는지 y축을 기준으로 대칭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 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예요. 이걸 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죠? 해당하는 정의역 값에 따라서 이루는 함수 값이 부호가 바뀌는 거죠. y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y의 부호를 바꿔주고 그렇게 나온 식을 다시 정리하면 x축으로 기준으로 대칭이동된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이 사실 10분짜리로 계속 대략 찍고 있는데 영상은 10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듣고 또 생각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플리즈 제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데 정말 많이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답장을 적어야 되면 더 귀찮을 것 같은데 제가 3-4개 유튜버를 해보니까 이 질문 답글 정말 유튜버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칭이동의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 설명드렸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보면 지금 여기 f라는 함수를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y가 같은 값에 대해서 같은 값을 함수값을 가지는 x값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에 x 대신에 x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함수, 다항함수, 즉 지금 보시면 상수함수와 다항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항함수
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선형함수 설명을 드렸고요. 멱함수 설명 드리죠. 멱함수는 밑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걸 멱함수라고 해요. 우리 멱함수인데 요 놈은 이제 2차 함수죠. 3차 함수. 뭐 이런 걸 멱함수라고 하고요. 이 멱함수에서 지수값이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가 보통 그려집니다. 빨간색은 y는 x의 제곱, 파란색은 y는 x의 4제곱인 함수 그래프고요. 이제 아까 지수가 홀수인 경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제가 자꾸 모양을 신경 쓰는 이유는 이런 모양을 딱 보시면 이게 어떤 형식의 함수이겠거니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출을 하고 계시면 뭔가 생각할 때 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오늘 제가 들었어요.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런 서비스도 많고 또는 오픈소스도 많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해당하는 오픈소스나 어떤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를 쓰면 되지 않냐,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수학적 기반을 알 필요가 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수학적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존에 나왔던 코드를 재활용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개발자거나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꾸준히 수학적인 지식을 채워두시면 본인의 경쟁력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내가 고등학교까지 했던 수학을 다 마스터하고 또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수학을 또 단번에 마스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채워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2차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설명은 있긴 하지만 앞에 선형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아마 따라가시면 별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념은 동일하니까요. 유리함수, 우리 정수에서 유리수를 도출해냈던 것처럼 유리함수, 레이셔널 펑션은 각각의 당식의 비율로 이루어진 식을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지금 현재는 아마 식이 자세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식이 요 빨간색 식이에요. 요런 유리함수입니다. 지금은 용어만 관심을 두시고 계속 영상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리함수는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겠죠. 이 스퀘어 루트는 무리수니까.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고요.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다양한 무리함수들의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함수 방금 설명드렸고요. 밑에 설명도 조금 있는데 각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한 소개를 대충 마쳤습니다. 좀 너무 대충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스타일에 따라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제 성격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를 차근차근 저는 공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봅니다. 한번 제목만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림만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진하게 표시된 글자만 쭉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고 이렇게 저는 복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성격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스타일, 성격을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는 방법도 그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수함수 대략적으로 용어들을 기반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 초월함수를 이야기 드릴 텐데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함수들이어서 인공지능에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인공신경망
네, 각각의 노드가 하는 일이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월 함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쑥스럽네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